그 대중을 향한 의사표현의 화법입니다. 자, 말하기 부분이네요. 자, 대중을 위해 어떤 우리가 연설을 할 수도 있고 강연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화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랫부분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자, 이렇게 볼까요? 여러 가지 상황의 어떤 말하기가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대중을 향한 말하기는, 자, 공적 말하기는 1대1의 사적인 말하기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더 체계적인 계획과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적인 발표를 위해서는 자, 발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발표의 상황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듣는 청자에 대한 분석입니다. 청자 분석. 자, 그리고 발표는 청자를 상대로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청자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그 연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연설이라는 것은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화법으로서 자, 이때 이성적인 논리, 이성적 설득 전략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모두 이 감성적인 설득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화자는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서 연설 상황이나 목적, 대상, 바로 이 청자죠,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설득 전략을 세워야 될 겁니다. 여기 청자 정리해 놓을게요. 자,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그 중에 1번 이해하기 쉬운 발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랫부분에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보니까 자, 뒷부분에 그 뒷모습만 보이고 있는데 왼쪽에는 어린 소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년의 어떤 남자의 뒷모습이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청자가 누구인가? 자, 여기에 따라서 자, 발표의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따라서 연령층에 따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 이걸 먼저 파악해보고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뤄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나이 같은 걸 좀 고려를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청자를 고려할 때 고려하는 까닭은 뭐냐? 이 발표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나 설득이므로 자, 발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자가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하자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발표할 때는 청자의 입장이나 그 다음에 수준, 관심사 등을 고려해서 자, 내용을 구성해야 성공적인 발표가 될 수 있겠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 준비를 어떻게 하냐? 자, 효과적인 발표 준비를 위해서는 자, 발표의 주제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청자나 발표 장소 등을 분석해야 될 겁니다. 자, 이때 먼저 첫 번째가 바로 발표의 목적이네요, 지금. 자, 이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보 전달 내지는 자, 설득.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말 그대로 정보 전달이라는 것은 자, 어떤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이런 어떤 목적이라면 설득은 결국 말 그대로 어떻게 강연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 설득은 어떤 행동의 변화를 지금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청자입니다. 자, 청자의 요구가 무엇이지? 그 지적 수준은 그 다음에 주제에 관한 사전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또는 주제와 관련된 그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표 장소가 지금 어딜까? 자, 이것도 중요하죠. 자, 발표 장비 물리적 특성이나 그다음 필요한 또 시설 장비 등을 좀 세심하게 또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아래 봤더니 자,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태민이하고 정우가 자, 지금 구청에서 지역사회와 그다음 함께하는 청소년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대요. 자, 여기 함께 지원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게 뭐냐고 했더니 자, 우리 지역 사회와 관련된 그 중요한 문화 자원이 있는데 이걸 찾아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도 나오고 자, 그리고 또 활동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누구를 좀 고려를 해요. 먼저 구청의 교육 지원과 그 다음에 지원과 심사위원들이 바로 청자가 되겠죠. 그 앞에서 지금 발표한 청자가 있고 자, 주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자, 우리 학교 가는 길가에 보면 정철의
정철 선생의 어떤 시비가 있대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자, 이곳이 지금 송강 정철 선생님이 사셨던 곳이고, 자, 그래서 자, 우리 정철 선생님이 작품 중에 우리 동네를 배경으로 한 것들이 많대. 자, 그래서 이 동네를 지금 알리는 자, 이것을 지금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발표 주제로 삼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고전 문학 작품을 좀 더 친숙하게 알아갈 수 있는 이 발표 목적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어디에서 발표한다고요? 구청 강당입니다. 이 발표 장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표하기 위해서 자, 청자는 누구고 발표 주제는 뭐고 자, 발표 목적은 무엇이고 발표 장소는 무엇인지 이걸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다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발표 주제는 송강 정철의 작품 이해와 자, 송강 마을 소개입니다. 자, 그리고 목적은 지금 어떻게 자, 좀 여기는 자랑스러운 문화적 자산을 어떻게 하고 소개를 하고 이걸 통해서 고전 문학 작품을 좀 더 친숙하게 지금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정보 제공이 조금 더 가깝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자, 태민과 정우가 준비하고 있는 발표에 청자를 분석을 했는데요. 자, 청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자, 청자의 요구는 결국 문화 지원을 중요한 문화 자원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지금 요구 사항이고, 자, 청자들은 지금 누구니까? 구청 직원들이니까, 자, 대체적으로 직접 수준은 높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 문화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에 관한 사전 지식인데, 주제와 관련한 포괄적 지식은 있지만, 이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입장으로서, 자, 이 지역의 문화자원을 알리는데 상당히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발표를 할 장소인데, 자, 여기가 구청 강당이다 보니까 지금 넓은 공간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자, 또 멀티미디어를 사용해서 이걸 발표를 하면, 자, 이렇게 한 것도 한 가지 방법.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좌석 배치 같은 것도 미리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우리가 청자 분석할 때 아까 했던 것들이에요. 또 다른 경우인데 이 경우는 학교 도서관 이용 방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자, 청자 분석할 때 자, 오른쪽을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어떤 걸 분석을 해야 되는지 청자 분석일 땐 청자가 누구고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지적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주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이 바로 청자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자를 고려해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 자, 이걸 보통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어떻게? 도입, 전개, 그 다음에 정리 단계. 자,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는요, 발표 주제에 관한 청자의 개인적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는요, 발표 주제와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되 전달 효과를 고려해서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어떤 방법이라고요? 자, 설명형 발표. 자, 이것은 시 공간적 구성이나 비교 대조 또는 원인, 결과 구성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설명형 발표라면, 자, 설득형 발표의 경우는 문제와 거기에 대한 해결책, 다음 전제와 결론 구성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는요. 전개에서 다룬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주고 핵심 사항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메시지 외에 감성적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거 활용을 하는 얘기고요. 자, 아랫부분에서는 이 떡볶이 유래에 대한 발표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떡볶이가 어떻게 유래했는지 그걸 주제로 지금 발표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오른쪽에 봤더니 지금 여학생이 저는 1조 조장인데 자, 국민 간식인 떡볶이 유래에 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를 먼저 지금 소개를 했고 자, 도입 부분에서 자, 학교 앞 떡볶이 가게에서 오밀조물 모여 앉아 떡볶이 사 먹어 보시지 않은 학생이 있을까요? 그랬으니까 자, 질문 형식으로 자, 청중들의 관심을 먼저 유도를 하네요, 지금. 자, 그리고 저희 엄마께서도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떡볶이 가게는 자주 간대요.
자, 그러면서 그 아랫부분에 자, 그럼 이 떡볶이는 언제부터 만들어 먹기 시작했나요? 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질문을 던졌고요. 자, 그 다음에 국어사전에 봤더니 떡볶이가 뭐라고 돼 있대요? 자, 그 뜻을 지금 살펴봤다고 했고, 자, 떡볶이는 아래처럼 가래떡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양념을 하여 볶은 음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결국 뒷부분에서 원래 이 떡볶이라는 것은 이 볶음 요리고요. 그 다음에 이 떡 원래 누가 드시던 임금님께서 드시던 궁중 음식이었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에서 소개된 떡볶이 영상을 이렇게 관련 영상을 같이 자료를 활용을 했네요. 자, 그러면서 그 조리법이나 이런 다양한 어떤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음식이 발견된다 뭐 이런 내용들. 자, 이처럼 떡볶이는 애초에 궁궐에서 만들어 먹던 요리였는데 자, 유래는 바로 여기. 그런데 가래떡에다 고기와 채소를 듬뿍 넣고 버섯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넣은 다음에 간장으로 양념한 음식이었대요. 자, 그리고 궁중 떡볶이는 궁중 요리인 바로 어디에서 유래했다? 잡채에서. 아, 처음부터 그냥 떡볶이가 나온 게 아니라 궁중 잡채. 그리고 이 궁중 잡채가 이제 궁중 떡볶이로 이렇게 유래. 자, 그래서 고기와 채소가 주 재료지만 당면 대신에 그때 뭐를 넣었대요? 자, 이제 쌀떡을 넣게 되면서 쇠고기와 생나물, 마른 나물을 듬뿍 넣고 간장으로 양념을 했답니다. 자, 떡볶이와 달리 현재의 잡채는 임금님의 수라성이 오르던 것과는 큰 차이가 지금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왼쪽이 지금 궁중 떡볶이에 뭐가 되어 있고요? 사진 자료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잡채를 이렇게 같이 놨는데 굳이 잡채까지 놓을 필요 있을까요? 지금 궁중 떡볶이 소개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빼버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아랫부분에 자, 궁중 요리였던 떡볶이가 그럼 어떻게 대중 음식이 되었을까요? 다시 질문을 던졌고 자, 이것은 언제? 6.25 전쟁 때 1950년대부터 추정이 됩니다. 이게 대중화된 게 이때는 식재료 같은 경우가 변변치 않다 보니까 자, 여러 가지 이렇게 버무려서 채소나 떡 이런 것을 넣고 버무려 일단 떡볶이가 시중에 팔리면서 이제 인기를 끄게 된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것이 1970년대 이제 즉석 요리가 되면서 길거리에서 팔게 됐고, 자, 그 다음에 1980년대 오면서 이 청소년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자, 이런 분식점들이 생겨났고, 자, 그 다음 2000년대 이후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자, 떡볶이 상품이 이렇게 아예 해서 한국의 대표적 먹거리로서 판매가 되게 됐다는 것. 자,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지금 써놨죠? 자,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정리합니다. 옛날 궁중에서 즐기던 떡볶이는 오늘날 대중적인 음식으로 바뀌었고 계속 여러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치즈 떡볶이, 카레 또는 이런 국물 떡볶이도 등장을 했고요. 자,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한국인의 입맛뿐만 아니라 자,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을 날을 바랍니다. 그랬으니까 자, 미래에 대한 어떤 바람도 나오네요. 자, 발표 마쳤습니다. 자, 아랫부분에서 자, 도입, 전개, 정리. 여기에 따라서 자, 도입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경험 공유를 통해서 자, 대상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서는 떡볶이의 뜻과 유래 그리고 대중화 과정에 대해서 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걸 구성을 해놨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정리합시다.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떤 호기심과 그 다음에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 그 다음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자, 정리 부분에서는 내용을 어떻게 했어요? 자, 이렇게 요약 정리하면서 자, 미래에 대한 어떤 바람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여기에서 그 사용한 매체들은 국어사전을 활용하기도 했고, 또 방송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궁중 떡볶이와 관련된 사진 자료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위에 발표에 추가 삭제할 내용이 뭐냐? 자,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있네요. 자, 떡볶이 유래와 지금 관련이 없는 여기 잡채 사진은 외려 삭제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떡볶이 사진을 외려 더 추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네요. 자, 다음 장 발표를 실행하고 평가하기인데 발표 준비가 완료가 되면 전체적인 발표 내용과 순서에 유의해서 자, 충분히 연습을 해보고요. 자, 발표할 땐 준비한 메모나 화면 등을 참고하지만 자, 일단 시선은 누구를 청자를 바라보고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준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표현 전략을, 자, 이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청중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 전략을 조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또 발표가 끝나면, 자, 이때 어떻게, 자, 발표 준비 내용 구성 같은 여러 가지에 대한 평가, 이것도 필요하겠죠? 자, 밑에 생략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아랫부분에서 이 발표 비판적 듣기에서, 자, 요거는 머릿속에 지금 집어넣어 주세요. 자, 세 가지, 정신타. 요 세 가지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고려하면서 듣기를 해야 되는데, 정확성입니다. 발표의 내용이 정확한지를 판단하기. 두 번째, 제시된 자료가 믿을 만한지 판단하는 신뢰성. 그 다음에 주장의 근거가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지. 자, 이것을 따져보는 타당성, 정신타. 요 세 가지, 이건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준언어적인 표현 내지 비언어적 것은, 자, 우리가 아까 그 속량이나 속도 같은 발표를 진행할 때 이걸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자, 표정이나 손짓, 몸동작 같은 비언어가 되겠죠. 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이걸 사용함으로써 발표 내용을 청자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자, 분명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거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자, 발표를 준비할 때는 발표의 주제와 목적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자의 관심이나 또 수준을 고려하는 청중 분석이 필요한 단계가 발표 준비 단계입니다. 자, 내용 구성에서는, 자, 도입은 청자의 개인적 관련성 정도에 따라 구성을 하고요. 경험이나 이런 걸 끌어내도 되겠죠. 또 전개는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자, 정리해서 발표 내용을 적절하게 요약해주고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자, 이게 정리 단계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현 전달 면에서는, 자, 이렇게 언어적 표현도 중요하지만 준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 자, 이걸 통해서 나름대로, 자, 발표자는 긍정적 인상과 함께 신뢰감을 줄 수가 있어야 되고, 자, 매체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